여러분, 60살 넘으시면 지하철 무료라는 거 다 아시죠? 아이쿠, 이게 나라다 하면서 신나게 타셨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 들으시면 앞으로 그냥 무턱대고 공짜라 해서 타시진 못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지하철이 무료는 맞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건강의 함정이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지하철에서 자리 없어서 오래 서 있다가 다리에 쥐나고 갑자기 어지럽거나 사람들한테 치여서 호흡 곤란 적. 에이, 그건 그냥 내가 늙어서 그래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심혈관계 위험하고 뼈, 관절에 큰 타격을 주는 환경이에요. 오늘은 제가 그 숨겨진 위험들, 그리고 그걸 피하면서도 공짜 지하철을 건강하게 즐기는 꿀팁 예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요. 나가다가 무릎 아작납니다. 키읔키읔. 끝까지 들으셔야 내 몸을 살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영상 보고 나서 어머, 내가 몰랐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시면 다음번에 지하철 탈 때 자리 절대 안 나요. 키읔키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지하철 타면 아침이나 퇴근 시간에 얼마나 붐비는지 다 아시죠? 사람에 치이고 손잡이도 못 잡고 숨 막히게 서 있어야 할 때 많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 몸, 특히 혈관과 심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첫째,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람들 사이에 껴서 오래 서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숨이 답답해져요. 그러면 우리 뇌가 산소 부족하다, 혈압 올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혈관이 이미 딱딱해져 있어서 이때 혈압이 180, 200까지 훅 치솟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갑자기 어지럽네 하는 순간 그게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혈전이 잘 생깁니다. 지하철에서 한참 동안 꼼짝 못하고 서 있으면 다리 정맥에 피가 고이거든요. 그러면 피가 덩어리져서 혈전이 되는데 이게 혈관 타고 올라가서 뇌로 가면 바로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뉴스에서 평소 건강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지하철에서 쓰러졌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셋째, 호흡곤란과 산소 부족. 특히 여름에 에어컨 약하게 틀어놓은 구간, 겨울에 문 닫혀 있는 구간에서 숨이 턱 막히죠. 어르신들, 폐활량은 20대보다 이미 3040%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조금 답답하네 하고 끝나지만 어르신들은 헉헉거리면서 산소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산소가 줄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도 더 빨리 나빠져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치매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 폭발. 사람들이 밀치고 끼어들고 자리 양보 안 하고 아휴 싸가지 없는 것들하고 속으로 열받으시죠? 그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이 확 치솟습니다. 이게 그냥 열받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코르티솔이 자꾸 오르면 당뇨는 더 악화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살까지 찝니다. 아이고, 나는 공짜 타고 다니면서 살만 찌네.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그래도 공짜인데 안 탈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방법 첫 번째, 시간대를 잘 고르자.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은 피하세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 이때가 제일 한산합니다. 빈자리도 많고 혈압 오를 일도 적어요. 지하철에는 분명히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그건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 위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 앉아있길래 그냥 서 있었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만약 양보를 안 하는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면 굳이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칸만 더 걸어 들어가 보세요. 시간대를 잘 고르면 일반석도 넉넉하게 비어 있습니다. 혹시 앉을 자리가 없더라도 벽이나 기둥에 등을 기대고 다리에 힘을 살짝 풀고 서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방법 두 번째, 앉아서 타자. 지하철 타기 전에 한 칸만 더 걸어서라도 노약자석 앞에 서세요. 아이고, 내가 뻔뻔해 보일까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권리입니다. 자리 못 앉으면 최소한 벽이나 기둥에 등을 대고 다리에 힘을 빼고 서 있어야 혈액순환이 덜 막힙니다. 예방법 세 번째, 물과 작은 간식 준비. 지하철은 공기 건조합니다. 탈 때마다 물 한 모금 드시고 혹시라도 혈당 떨어질 때 대비해서 작은 초콜릿이나 견과류 챙겨두세요. 이게 뇌졸중, 저혈당 쇼크 막는 비밀병기예요. 예방법 네 번째, 작은 운동 병행. 서 있을 때 다리 근육을 살짝 움직이세요. 발끝으로 까딱까딱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피가 안 고입니다. 이게 혈전 예방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은 지하철이 무료지만 사실상 혈관 폭탄을 안고 타는 거라는 사실 아셨죠? 하지만 예방법만 잘 지키면 돈 아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하철 탈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래 서 있거나 급정거할 때 휘청거리는 순간이죠. 아이고 무릎아! 소리 한 번쯤 내보셨을 겁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뼈와 관절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가요. 즉, 지하철 안에서 한번 넘어지면 20대는 그냥 멍 하나 생기지만 60대는 엉덩이 골절,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엉덩이 골절 한번 나면 절반 가까운 어르신이 1년 안에 다시 거동 못하시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 응급실 통계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친 노인 환자 비율이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럼 왜 지하철이 관절을 괴롭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급정거와 급출발. 지하철 기사님들도 바쁘시니까 급하게 서고 달리죠. 그때 우리 무릎, 허리, 발목이 버티는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다 닳아있는 분들은 그 순간마다 쿡쿡 찌르는 통증을 느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둘째, 서 있는 자세의 압박. 어르신들 서 있을 때 무릎이 체중의 몇 배를 받는지 아세요? 걷기만 해도 무릎에는 체중의 23배 힘이 가고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버티면 그 이상이 됩니다. 즉 60kg 체중이신 분도 무릎에는 150kg 넘는 하중이 걸릴 수 있어요. 그걸 매일 반복하면 무릎 연골은 금방 닳아 없어지는 거죠. 셋째, 진동과 소음. 에이, 소음이 뼈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진동은 뼈와 관절에 미세한 충격을 계속 줍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분들은 이 작은 충격들이 누적돼서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소음은 스트레스를 올려서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이게 또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지하철 소음이 내 뼈까지 갉아먹는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넷째, 넘어질 위험. 지하철 문 닫힐 때, 갑자기 사람 밀릴 때, 발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 많죠. 젊은 사람은 일어나서 에이 창피하네 하고 끝나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바로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적 사고예요. 자, 그럼 이런 관절 폭탄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법 첫 번째, 꼭 잡고 서기. 아이고, 손잡이 세균 많아서 못 잡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넘어져서 뼈 부러지는 게 낫겠습니까? 세균 묻는 게 낫겠습니까? 세균은 집에 와서 손 씻으면 끝이지만 뼈 부러지면 6개월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손잡이나 기둥 잡으세요. 예방법 두 번째, 무릎 보호대와 편한 신발. 지하철 무료라 해도 몸이 다치면 치료비가 몇백, 몇천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가벼운 보호대 착용하시고 신발은 꼭 쿠션 좋은 운동화 신으세요. 굽 높은 구두나 미끄러운 슬리퍼는 절대 금지입니다. 예방법 세 번째, 탑승할 때 문 쪽 피하기. 문 앞은 사람이 몰리고 밀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둥 옆이나 벽 쪽에 자리 잡으세요. 이게 안전지대입니다. 예방법 네 번째, 무릎 스트레칭. 지하철 타기 전이나 내린 후 무릎을 살살 주물러주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관절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앉아서 타실 땐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까딱까딱 해주시면 금상첨화예요. 여러분, 공짜 지하철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돈은 아끼고 뼈는 잃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예방법만 지키면 무료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에이, 난 괜찮아 하고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에서 무릎 나가고 병원비 500만 원 내고 6개월 동안 침대 신세 지는 것보다 지금 보호대 하나, 시간대 조절 하나가 훨씬 현명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들, 지하철 문 열릴 때마다 어떤 냄새 나죠? 땀 냄새, 먼지 냄새, 때로는 매캐한 공기까지. 아이고, 내가 집 청소만 해도 숨이 차는데 이 공기를 하루 두세 번씩 마시네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은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 환경입니다. 그냥 좀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문제예요. 첫째, 초미세먼지 폭탄. 지하철 공기 안에는 미세먼지가 바깥 도로보다 많습니다. 특히 철로와 바퀴가 마찰하면서 생기는 금속성 먼지가 심해요. 이게 폐 속 깊이 들어가면 기관지염, 천식, 심하면 폐렴까지 악화시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지하철 승강장 공기는 바깥 대기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결과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무료로 타는 건 사실상 미세먼지를 공짜로 흡입하는 거예요. 둘째, 바이러스 확산. 코로나, 독감, 결핵 이런 게 왜 지하철에서 잘 퍼질까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철 창문도 안 열리고 환기 안 되면 한 사람 기침 소리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칙칙 뿌려집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젊은이보다 훨씬 빨리 감염돼요. 에이, 감기쯤이야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후에 걸린 감기와 독감은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폐렴으로 번지면 병원 입원,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셋째, 곰팡이와 세균. 지하철 손잡이, 의자, 문 손잡이에는 수천 명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엔 습기가 차서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아요. 병원균, 장내세균, 심지어 노로바이러스까지 검출된 적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손잡이를 잡고 있었구먼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넷째, 산소 부족. 지하철이 달릴 때마다 공기가 순환되긴 하지만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노인분들에게는 단순한 멍함이 아니라 치매를 앞당기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공짜라 해도 건강 잃으면 손해잖아요. 예방법 첫 번째, 반드시 마스크 착용. 코로나 끝났는데 아직도 마스크냐? 하실 수 있죠. 근데 어르신들, 코로나 끝나도 세균과 먼지는 안 끝납니다. 특히 KF80 이상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까지 차단합니다. 숨쉬기 힘들면 얇은 천 마스크라도 쓰세요. 이건 남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 폐 지키는 겁니다. 예방법 두 번째, 손 위생 철저. 손잡이 잡은 뒤엔 얼굴, 눈, 입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집에 돌아오면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 씻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용 손 세정제도 싸니까 가방에 하나 꼭 넣어 다니세요. 예방법 세 번째, 면역력 강화. 아무리 바이러스가 있어도 내 몸이 튼튼하면 쉽게 안 걸립니다. 지하철 자주 타시는 분들은 특히 물 많이 마시고 단백질, 비타민C 챙겨 드세요. 또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꼭 맞으셔야 합니다. 예방법 네 번째, 호흡기 스트레칭. 집에서 가볍게 숨쉬기 운동해두면 지하철에서 덜 답답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 연습해보세요. 폐활량을 늘려주면 같은 공기여도 훨씬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은 무료지만 사실상 바이러스와 미세먼지가 공짜로 따라오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공짜 좋아 하셨다가 병원비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지하철을 탈 때는 마스크, 손위생, 시간대 조절, 이 네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무료 혜택은 누리면서도 내 폐와 호흡기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하철 탈 때 기분 좋으십니까? 아이고, 돈은 안 나가니 좋지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피곤하고 짜증나신 적 많으실 겁니다. 사람들한테 치이고 자리 양보 안 받고 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하철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갉아먹는 스트레스 공장이에요. 첫째, 소음 스트레스. 지하철 달릴 때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 들어보셨죠? 이 소음이 90데시벨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공사장 드릴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우리 귀가 먼저 힘들지만 뇌에도 직접적인 자극이 갑니다. 소음이 반복되면 불안증, 두통, 기억력 저하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둘째, 사람들과의 마찰. 아이고, 저 젊은 것들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하고 속 터지신 적 많으시죠? 지하철 안에서 부딪히고 밀리고 심지어 싸움 나는 것도 흔합니다. 이럴 때마다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높아지면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즉, 지하철에서 한번 열받으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셋째, 외로움 심화.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고 혼자 다니실 때 주변은 전부 이어폰 끼고 휴대폰 보느라 아무도 눈 마주치지 않죠. 이게 마음에 큰 외로움을 줍니다. 실제로 노년층 외로움은 치매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지하철이 무료라고 자주 타시지만 그 안에서 더 고립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예측 불가능한 환경. 오늘은 자리 있을까 없을까? 밀릴까 안 밀릴까?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예측 불안이라고 하는데 반복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결국 정신적 소진, 일명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신건강 지뢰 받친 지하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방법 첫 번째, 귀마개나 이어폰 활용. 지하철 소음은 생각보다 뇌에 큰 타격을 줍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간단한 귀마개만 해도 소음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음악이나 오디오북 들으면서 타시면 짜증나는 소리 대신 즐거운 소리로 바꿀 수 있어요. 예방법 두 번째, 마음 챙김 호흡. 지하철에서 열받을 때 깊게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법이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입증돼 있어요. 예방법 세 번째, 시선 두기. 사람들 보면서 짜증날 때가 많죠. 그럴 땐 아예 시선을 창문 밖으로 두세요. 광고판 글자 세어보기, 바깥 풍경 보기 같은 단순한 방법이지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예방법 네 번째, 지하철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혹시 친구나 동네 지인과 같이 타실 수 있다면 꼭 함께 타보세요. 수다를 떨면 외로움이 줄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혼자 타셔야 한다면 짧게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나 지금 지하철 탔어. 한마디 대화가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은 무료지만 정신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돈은 아껴도 마음이 병들면 몸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하철 타실 땐 귀마개, 호흡, 시선 돌리기, 소통하기. 이 네 가지 무기를 꼭 챙기세요. 그러면 지하철은 단순히 공짜 교통수단이 아니라 건강한 이동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기분 나쁜 일 많네 하셨던 분들, 오늘부터는 지하철에서도 당당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 정리해 볼까요? 지하철이 공짜라서 신나게 타셨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혈관 폭탄, 관절 공격, 호흡기 위협, 그리고 정신건강 스트레스까지. 그야말로 네 가지 지뢰밭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오늘 같이 배운 예방법들, 시간대 잘 고르고 자리 앉는 법 알고 마스크 쓰고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까지. 이거 실천하시면 지하철은 그냥 공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비밀 무기가 됩니다. 어르신들,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몸 관리 안 하면
공짜 타다 병원비가 몇백, 몇천 나갑니다. 아이고, 내가 그럴 줄 몰랐지 하시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써먹으셔야 해요. 그리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제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분들이십니다. 그럼 이제 하실 일은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겁니다. 안 누르시면 다음번 지하철에서 옆자리 앉은 사람이 코 골면서 코까지 팽 풀어댈 겁니다. 키읔키읔. 그 꼴 보시기 싫으시면 지금 바로 누르세요. 앞으로도 제가 어르신들 건강 지켜드릴 꿀팁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처럼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